안녕하세요, 최사범입니다. 저희가 태과불급이라고 해서 사주의 균형, 밸런스가 좀 맞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수왕하거나 화왕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토가 왕하고 토가 많은 사주의 특징, 이게 토왕하다, 토가 많다, 토다하다, 이런 뜻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토라는 의미는 우리가 계절을 의미를 한다면 계절의 간절기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간절기라는 뜻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그 변화의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또 겨울에서 봄으로, 이 사이사이의 간절기니까 계절이 바뀌는 그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뜬다면은 나이테와 같고, 대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마디마디와 같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하듯이 토는 이렇게 변화를 뜻하고 마디를 뜻하고 이런 환경과 세상의 인식을 뜻한다라는 뜻이 바로 토가 가진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토는 수와 화를 이렇게 머금어서 나에 맞춰서 바뀌고 세상에 맞춰 변화하는 다음 단계로의 전달과도 같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토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겁니다. 이 토라는 의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디이고 간절기이고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거나 너무 많다면 문제가 항상 생기게 돼요. 특히 오늘은 토다한 사주, 토가 많았을 때의 그런 기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다라는 뜻은 천간에 2개 이상 있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간지로 너무 여러 개 겹겹이 쌓인 것을 뜻해요. 우리가 토가 지지에 많다라는 것은 이것을 불합리하다 하지는 않은데 천간에도 투간돼 있고 천간에 2개 이상 있으면 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많다라는 뜻은 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세상을 인식하고 내 재능과 가치의 필요성을 잘 알아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환경이나 세상에 맞춰서 변화하고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 토가 많았을 때는 무토가 많았을 때의 기현상과 기토가 많았을 때의 기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무토가 많아서 우리가 수화를 이렇게 덮게 돼요. 수라고 하는 지식, 지혜, 실력, 이 가치화를 무토라는 큰 산으로 작은 물을 덮어놨으니까 이 수라고 하는 지식 개발이라던가 지혜와 지능이나 이런 기초 학력, 학습, 정신에 관련된 걸 덮어놓은 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 빨아들여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토가 깊고 넓어가지고 이것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교육적인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 또 무토로서 적당하게 세상도 인식하고 환경의 변화, 고객의 수요 이런 것들도 잘 알아가야 되는데 무토가 아닌 기토가 있었을 때 문제점도 생기겠죠. 토가 일단 많다라는 뜻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이해하고 깨우친 다음에 그것을 하면 되고 세상이 뭘 원하는지, 나라에서 뭘 원하는지, 조직이나 아니면은 남편이나 내 어른이나 내 인도자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그걸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요. 생각이 너무 많다. 마디, 간절기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본 계절은 짧고 내가 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마디가 너무 두껍다라는 뜻이에요.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 초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천력 부재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만 많고 실제로 하지 않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토가 많았을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토가 많다라는 뜻은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타이밍을 놓치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이 무토가 또 많았을 때를 우리가 돈후 현상이 나타나요. 아까 수를 이렇게 덮은 모습이라고 했죠. 개수를 무토가 탁 덮어가지고 지식이 끌어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것과 같은데
이게 땅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야. 열심히 하나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너무 깊어가지고 다 파내지 못하는 거니까 지식이 늘지 않은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지식과 학력만 추구할 게 아니라 실전으로, 기술로, 현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토라고 얘기를 하죠. 땅을 다시 파가지고 재교육을 통해서 기술로 변환해야 된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 건설, 건축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토가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는 이게 땅이, 기토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옥토라고 그래서 만물이 잘 크는 땅이야. 근데 이 기토가 태양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 천간에 이 기토가 드러났어요. 그러게 되면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러면 이 토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태과불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얘가 마르게 됐으니까 황폐화됐다는, 사막화됐다라는 뜻이에요. 살기 힘든 땅이 됐다.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환경의 열악함을 의미를 합니다. 즉 무토로 해야 될 때 기토가 투간돼 가지고 이게 땅이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됐으니 이것이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용도를 바꿔야 돼요. 여기 사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공장화시키고 창고화시킨다던가 거기서 살지 말고 사는 곳을 저기 좋은 땅 가서 바꿔라, 이동해라, 변화해라. 이게 기토의 병약, 태과불급의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 매광, 개수라고 하는 지식을 덮으면 기술로 바꿔야 되고 노동으로 바꿔야 되듯이 정화라고 하는 나의 알토란 같은 기술력이 있어, 재능이 있어, 예체능적인 실력이 있어. 근데 얘도 크게 토로 또 덮어놨어.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 내가 기술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재교육을 통해서, 재화를 통해서 기술에다가 이론을 접목해야 된다. 기술과 이론의 절묘한 결합, 만남이 필요하니까 기술만 자꾸 추구하지 마라. 그런다고 너가 손재주가 더 느는 거 아니니까 가서 공부해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토라는 게 변화이고 마디이고 생각이고 인식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다. 그러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타이밍을 놓치고 내 재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환경의 요구,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잘 못하는 약간 독불장군처럼 준비만 너무 많고 실천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나의 재능, 내 재능과 기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실력을 높여야 되고 토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환경에 맞춰서 내가 그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데 토가 많다라는 것은 그거의 변화를 타이밍을 못 맞춘다. 내 생각만 너무 많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초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교육을 한다던가 재개발을 하거나 용도를 개량하고 변경을 한다던가 그리고 때 맞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속세를 떠나서 뒤로 물러나는 현상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토가 많은 분들, 토가 많은 사주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으니 내가 변화할 것은 바로바로 좀 변화하고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만 계속 할 거예요. 얼른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던가 대학에 진입하던가 이 마디를 건너뛰어야 되는 걸 뜻하는데 이 다음 단계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 대한 실력 부족, 세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적절한 토의 배합에 의해 내가 그걸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바꾸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변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기술에서 이론으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기술에서 다시 학습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려울 때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게 아니라 용도 개량을 해서 바꾸고 아니면 저쪽으로 옮겨서 더 나은 세상, 시골에만 있지 말아라. 강원도 총구석 산골에만 있지 말고 우리 저기
강릉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그 변화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컨설팅을 좀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토가 두터우니까 저 바깥 세상 말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겠죠.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놓은 거 아니야? 큰 산 안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속세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몰두하게 된다고. 도 닦겠다고 하고 세상은 하찮고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분들도 열심히 그냥 돈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지. 둘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 세상 여기에서 살기에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라던가 이러한 부적합한 이런 균형이 틀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토가 많으신 분들, 토가 많은 사주는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혹은 너무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잘 바꾸고 변화하자. 다음 단계로 가자. 한 스텝 더 올라가자. 이런 형태를 반영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토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인 사주혁명 과정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공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 이 명리학이 단순히 점을 보거나 아니면 운명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이해하고 내 환경을 따르고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춰서 내가 어떠한 나의 객관적인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찾게 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사주혁명 과정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